때는 2022년 9월 6일 포항제철소. 아이고 대다. 퇴근하는 선배를 위해 배웅하는 신입 직원. 선배님. 선배님. 우산 좀 챙기십시오. 야, 그나저나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려라. 아유, 이 꼰대 속으로 그러지? 야, 나 땐 태풍 한 번 나면 하나를 꼴딱 샜어. 하루 이틀 새는 거 일도 아니야. 퇴근을 하기 위해 차에 타는 이양철. 그리고 신입에게 커피를 건네죠. 선배의 피 같은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죠. 그렇게 퇴근하는가 싶더니 한쪽 길에 차를 세웁니다. 허리야. 죽겠네. 내갔다. 그리고 피곤함과 졸음에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잠시 후 엄청난 양의 불이 순식간에 제철소로 밀려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이양철. 이게 뭐야? 순간 눈앞에 무섭게 밀려오는 물과 마주합니다. 공장의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비상경보가 울리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확인하는 신입 직원. 폭우로 범람한 물이 쓰나미처럼 공장으로 밀려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공장. 제철 침수 피해 현장입니다. TV에서는 태풍 피해 소식이 소개되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유나는 사건을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용재, 제11호 태풍 한남도가 제철소 취재를 위해 포항에 내려가는 유나. 한국 철강 산업의 상징인 포항제철소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가는 동안 뉴스 내용을 계속 체크합니다. 용재야, 근처에 차 좀 세워볼래? 제철소 풀샷 한번 찍어야겠는데? 멀리서 제철소의 모습을 바라보는 오윤화. 50년 동안 매일 불야성을 이루던 데야, 저기가. 근데 사흘째 불빛 하나 없다. 큰일이 났다는 거지. 입수한 영상을 보면서 뭔가 수상함을 직감하죠. 저 불뚝 좀 찍어봐. 이거 맞죠? 한창 복구 중인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을 복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직원들. 냄새가 나냐? 뭔 냄새요? 특종의 스멜. 따라와. 본능적인 기자의 촉을 발휘하는 유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뒤집힌 채 방치된 차량 한 대.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곳에서 명찰 하나를 발견하죠. 그리고 집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 앞을 가로막습니다. 누구세요? 당황한 유나. 네, 저는. 어디서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BC 시사교양국 오윤아 PD입니다. 동부시찰단은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돌아갔구나. 수상함을 느낀 남자는 주세요. 이용재, 너 카메라 똑바로 쏴. 이거 취재 방해입니다. 여긴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허가된 구역의 촬영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봐요. 잠깐만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 유나. 주시죠. 보안팀에서 승낙받고 찾아가세요. 태풍은 왜 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 유나는 이들이 뭔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철소가 불타는 사진이 SNS에 수백 장, 수천 장이 퍼졌어요. 근데도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요? 네? 남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요!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장면 본 적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제대로 해명을 하든가. 제철소 건너편에서 50년 넘게 산 어르신들도 한 번도 못 봤다는 그 장면이 그게 정상입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때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분명히 그날 아침에 펑펑대는 폭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고가 있었던 거죠. 혹시 인명피해도 있었나요? 남자가 잠시 멈거리자 저는 오윤아 PD입니다. 원하시면 음성 면조, 모자이크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오윤아 PD님 혹시 고로 보신 적 있습니까? 고로요? 제철소의 숨결이 시작되는 곳 고로. 이곳이 멈추면 제철소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그 혹시 용광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시네. 여긴 보통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부르죠. 근데 이 고로란 놈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배출해야 탈이 없어요. 갓난애기 다루듯이 아주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탈이 나버렸죠. 고로가요? 임박했던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인터뷰를 수락합니다. 인터뷰 해드리죠. 단 악마의 편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 그날의 이야기는 폭풍이 상륙하기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굳어진 표정과 남자의 무거운 발걸음. 공장을 살펴보고 소장에게 전달하는데 각 공장별 침수 대비 현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보고를 듣자 놀라는 소장.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야? 이대로면 공장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놈의 흰남노 이거
긴급 속보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가 4시간 정도 지금 빨라진 상태죠. 본사에서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2개의 태풍이 합체된 메머드급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제철 소장 연결해 주세요. 네, 대표님. 네? 회사 결정을 전달받은 제철 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태풍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 초특급 태풍이라는 말에 결국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라면 휴풍이요.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고로 하나 세우면 손실만 하루에 수십억씩 나는데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고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태풍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이름만 들어도 긴장되는 그 말, 휴풍. 경영진의 결단입니다. 경영진의 결단이란 말에 다들 말을 잃습니다. 휴풍 대상은요? 5개 모두 휴풍함. 공장 모든 라인이 동시에 멈추는 건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일이죠. 그날 분위기가 꽤 험했나 보군요. 고로는 1년 365일을 쉼없이 돌아갑니다. 만약 휴풍한 이후에 다시 살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휴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휴풍 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시간은 데드라인은 이뤄야 7일. 기한을 넘기면요? 고로는 죽습니다. 고로가 멈추면 32개 공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새로 지을 수는 없나요? 하지만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억씩 뭐 그 정도의 손해를 보겠죠. 근데 대체 어쩌자고 고로 5기를 죄다 멈춘 거랍니까? 남자는 윤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쇳물이 망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그날로 돌아갑니다. 저지대 주민들에게 초특급 태풍이 공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상습 침수 지역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작합시다. 휴풍 5분 전 5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 없었던 고로. 하지만 이제 곧 멈춰질 예정입니다. 2고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3고로 3구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4고로도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준비는 끝났고 최종 명령만 남은 상황.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휴풍 실시. 그렇게 제철소의 심장이 하나씩 서서히 꺼져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서서히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쇳물을 바라보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대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긴장했던 순간이 지나고 평온해 보이는 직원들. 물은 다 빠졌나요? 아, 네. 다행이네요. 꼭 혹시라도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3고로 운전실 일단 대기 좀 해주세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간 것 같지? 그럼 저는 이제 공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예. 휴풍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휴풍에 들어간 고루가 어느덧 2시간이 지나고 잠깐의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하지만 미친 듯이 밀려오는 홍수가 공장으로 들이닥칩니다. 공장 지하에 물이 찼어요. 양포기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다시 긴박해진 상황.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방금까지도 별일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 순식간이라 물을 퍼낼 시간도 없이. 현재 침수 중인 공장 CCTV입니다. 공장 곳곳이 침수되고 쉴 새 없이 밀려든 홍수는 공장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용광로 하나가 아직 가동 중이라는 사실이었죠. 직원들이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3고로 응답하세요. 들립니까? 가장 위험한 3고로에서 응답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3고로를 찾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 3고로가 휴풍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휴풍을 안 했다고요?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가 다 침수될 때까지 1000몇백 도의 샘물이 계속해서 끓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남자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3고로 운전실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3고로 휴풍입니다. 조심하세요. 휴풍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다만 이 3고로의 휴풍 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만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남자는 사력을 다해 빗속을 뚫고 3고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편 제강 공장에서는 자, 이쪽으로 펑펑한 데서 빨리. 이쪽에서 싸야 돼. 이곳 역시 침수 대비에 쉴 틈 없이 바쁜 상황. 예. 공장장님,
용석 피트 침수됐습니다. 뭐라고요, 박 팀장님? 용석 피트 침수됐다고요. 그때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생산된 펄펄 끓는 쇳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현재 용석 피트 상황이랍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나 용석부터 가볼 테니까 여기 배수장을 좀 타게. 정신없이 달리는데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 조회장, 방금 무슨 소리야? 거기 괜찮아? 공장장님, 우리 상승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슬리가 폭발하는 것 같다. 일단 피해! 재련하고 남은 뜨거운 슬래그들이 빗물에 잠기면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가 터진 거죠? 사이렌 소리에 놀란 직원들. 저기 어디지? 다들 피해요.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피하고. 자, 이과장, 차들이 빨리.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급 상황. 공장 내 직원분들은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 쪽.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방송하고 있는 직원. 그쪽에서 사이렌 소리 다 들려. 나오라니까 빨리. 그럼 가열로에서 불이 난 거군요. 윤화는 의문이 드는 SNS 기사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이 처음 SNS에 쫙 퍼졌을 때요. 그땐 제철소에서 불난 거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니니까요. 불은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죠. 그럼 대체 불은 어디서 난 거죠? 불이 난 곳은 따로 있었죠. 불이 나요? 전기실에? 합선입니다. 지하 칼버트가 다 침수됐어요. 그럼 지하 8층까지 다 침수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회는 생각보다 심각했죠. 차단기가 다 탄 데다 일단 지하에 있는 대형 변압기는 물에 잠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 끊길 것 같습니다. 결국 밀려든 침수로 정전이 되어버린 제철소. 전력마저 끊어진 공장은 암흑 상태가 되고 맙니다. 공장 모두 전력 상실입니다. 현재 제철소 주요 공장 모두 블랙아웃입니다. 결국 대표는 포항으로 갑시다. 어떻게든 휴풍전에 전기가 나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어요. 고로 안에서 쇳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쇳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맞게 되거나.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힘겹게 뛰어온 남자는 상태를 확인하지만 결국 3고로 전력 모두 상실됐습니다. 그렇게 3고로까지 제철소의 모든 전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들리십니까? 들려오는 무전 호출. 여기는 이산소 운전실입니다. 현재 전기가 나가 자동 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소 탱크와 질소 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실에서 수동 개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곳들이 문제입니다. 직원이 난감해하는데 전원이 상실되면 수동으로 밸브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수십 미터 높이의 플랜트 꼭대기 같은 거.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탱크 안을 가득 채운 가스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압. 한순간에 모든 게 잿더미로 변할 수 있죠. 그래서 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장 침수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플랜트 꼭대기에 밸브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위치만 확인되면 방법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위험을 알지만 망설이지 않는 직원. 야, 인마 네가 가긴 어딜 가? 신입을 가로막으며 나타난 선배 이양철. 선배님, 뭐 귀신이라도 봤냐? 괜찮으세요? 죽을 뻔했지. 퇴근길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밀려온 홍수로 차와 함께 휩쓸려갔던 이양철의 명찰을 윤아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아니, 암만 중고래도 뽑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차인데. 아무튼 수동 밸브 작동 한 번 안 해본 놈이 거기가 어디라고. 총장님, 저 이양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파트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여기서 저 말고 거기 64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말렸다 오지 말라고 분명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네. 성규는 그렇게 선배를 따라 나섭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몽키 탄데 안전고리 거 걸고! 걱정하지 마시죠. 우리가 이거 6개 빨리 커버 못하면 죽는 거죠? 죽긴 왜 죽어? 공장장님, 이제 플랜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그때 터져나온 폭발 소리. 선배님, 좀 전에 뭐 터진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폭발 소리를 확인하는데 뭔 소리? 분명히 들었는데. 저 어디서 같은데? 지금 반수 아닌. 야, 변성규! 그렇게 사라진 신입. 성규야! 무슨 일입니까?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는 본부 직원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 제철소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임박했던 그 상황 속에서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 했었던 직원들. 그날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적의 감동 실화. 단순한 재난극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차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데드라인은 그날의 기록을 담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재난 영화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들은 과연 끝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본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바로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